안녕하세요. MC 조명진입니다. 최근 이 척추 건강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대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 허리 아프다, 다리 저린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보통 어떤 질환 때문인가요? 네, 보통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염좌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허리 통증에 더해서 다리 저림이나 엉치 부위가 뻐근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이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을 주된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협착증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허리를 많이 쓰게 되어서 신경 주변에 있는 관절이 비우된다든지 아니면 신경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서 누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협착증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면 될까요? 예, 허리나 엉치 부위에 걸쳐서 뻐근하게 뭉치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듯한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피가 안 통하는 듯한 증상이 들어서 먹먹해서 조금 주저앉아서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린 증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아이고. 보통은 이런 증상들이 악화 완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디스크랑 협착증의 증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네.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 원인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이제 이물질이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부터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치료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로는 약제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통한 관리를 1차적인 것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할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호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해보고도 그다지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네네. 이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요새는 이제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크게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요, 이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수술 치료법으로 소개해 주신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 이름부터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환자분들이 꼬리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위에 작은 부분에 마취를 시행하고 하는 시술입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느다란 카테터라고 하는 도관을 삽입해서 이 병변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 조직을 박리를 하고 풍선 확장을 통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공간을 일부 넓혀주는 시도도 하게 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제를 골고루 도포하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 풍선을 확장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좀 치료가 잘 된 케이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체외 충격파라든지 도수 치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통증이라든지 저린 증상이 계속 심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원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시술을 할 때 이렇게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가운데 사진 보시면 4, 5번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풍선 확장을 통해서 일부 공간을 좀 확장시켜서 유착 조직을 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오른쪽에 시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조영제를 통과시켰을 때 네. 병변이 있는 이제 위아래 부분까지 조영제가 널리 퍼져서 유착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 증상도 2주쯤 뒤에 이제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였을 때 다리 통증이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보행 거리가 늘어서 야간통도 이제 사라져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일상생활로 쉽게 복귀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2주 만에 통증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러면요, 이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의 특징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도 부분 마취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은 한 1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당일에 시술하고 귀가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 분들도 쉽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이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을 일으키는 비우된 관절이라든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황색 인대 같은 것들은 시술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서도 증상 호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부 제거를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수술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위당 1cm 미만의 작은 절개 두 군데를 해서 수술 기구와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카메라로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수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나 아니면 인대의 일부를 조금 걷어내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조직을 조금 제거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조금 넓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증상이 보통은 한 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으로 다 있게 되는데 한쪽에서 접근하더라도 양측을 모두 다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그다음에 인대 일부를 이렇게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왜 이름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7세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물리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주사치료도 10번 이상씩이나 시행을 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100m도 못 걸어서 이제 계속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게 되시고 그다음에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다라고 하셔서 오신 분이신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MRI에서 4, 5번에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가지가 이쪽에서 까맣게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까맣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까맣게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네. 이 오른쪽에 수술 후 사진의 노란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감압이 되어서 눌리지 않게 되어서 신경이 잘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 증상도 2주 뒤에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였을 때 다리 통증이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네, 보행이 편해서 중간에 쉬지 않고도 잘 걸으시고 통증도 많이 호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실제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술하면서 촬영을 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네, 왼쪽, 오른쪽 모두 신경이 빠져나가는 부위까지 전부 다 감압을 해서 눌리지 않도록 충분히 다 수술이 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가 아주 잘 된 케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린 주사나 시술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서 신경을 누르는 구조를 직접 제거해주는 원인 해결의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통증도 심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내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있으신 어르신들도 큰 위험 부담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또한 수술 시간도 짧아서 대부분 30분 내지 1시간 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도 하반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수술이라고 해서 괜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징들을 쭉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부담 없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례와 또 특징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원장님, 이쯤에서요, 다시 한번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치료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 수술 장면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장면인데요. 황색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부 두꺼워진 뼈를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갈아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미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이제 황색 인대가 되겠는데요. 이거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일부 조금 제거를 하고 나서 떼어내고 나서 보면은 밑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인데요. 신경 주변으로 유착 조직을 잘 박리를 해서 완전히 감압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술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은 2년 동안이나 지속된 엉치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이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셔서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일상생활도 잘 안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조금 급하게 치료를 해야 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MRI 사진 보시면 척추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사이에 이 협착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통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네. 왼쪽에 빨간색과 비교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눌리지 않고 잘 감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69세 남성 환자분 실제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뼈를 아주 조금만 갈아내고 이것을 제거를 하고 나면 밑에 이제 미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황색 인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나면 밑에 이제 하얀색 신경 부분이 보이는데요. 네. 신경의 이제 아래, 위, 좌우, 옆까지 이렇게 잘 박리를 해서 유착이 전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완전 감압을 하고 나서 수술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그리고 이제 양쪽에 다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조금 까맣게 막혀 있는 것을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수술을 해놓고 난 사진을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면적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두 마디의 협착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4, 5번에도 신경이 다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잘 감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내시경 치료가 척추 말고 경추에도 사용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경추 치료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목도 허리와 마찬가지로 내시경 척추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세 남성 환자분이셨었고 1년 동안이나 지속된 목의 뻣뻣함 그리고 오른쪽 어깨하고 팔이 쑤시고 뻐근하다, 저리다 라고 하셔서 오신 분이시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상태까지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MRI를 보게 되면은 경추 5번, 6번에 목 디스크 그리고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서 왼쪽 동그라미 안에
전에 보시면 까맣게 내려오는 신경이 5, 6번에서 이제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수술 후에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이 부분이 완전히 잘 이제 그 감압이 되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주쯤 뒤에 이제 외래에서 봤었을 때는 통증이 거의 대부분 많이 좋아졌었고, 한 달 반 지나서 외래에서 봤었을 때는 힘 떨어지는 증상도 많이 다 호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수술하실 때 이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 화면에 이제 아래쪽 6시 방향에 보이는 부분이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이 부분을 이제 비우된 관절이라든지 뼈, 그리고 두꺼워진 인대가 누르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조심하게 잘 제거를 해서 눌리지 않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술, 이 경추와 척추 사례들 다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디스크 질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 탈출증. 네. 디스크, 이렇게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죠? 네, 흔히 디스크 탈출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손상을 입게 되어서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심지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거나 내지는 직접 누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경이 감각을 담당하는 다리 쪽의 영역을 따라서 다리나 엉치를 아파하시고 저려하시고 뻐근하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급성인 경우에는 허리 통증만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디스크도 역시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노년층에게도 이게 나이대에 관계없이 다 생기기도 하지만 요새는 2030 젊은 분들한테서도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하는 움직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시거나 직업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디스크 탈출증이 호발하기도 하고, 보통 증상은 엉치부터 발끝 아니면 발등, 발바닥까지 저린다, 땡긴다, 뻐근하다, 무겁다 등의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나 아니면은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치료법을 알아봐야겠죠. 이 디스크 탈출증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인 치료로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신경주사 같은 것들이 1차적인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풍선확장 신경성형술 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일부 사례와 같이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여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다양한 치료 방법 안내해 주셨는데 저는 이 수술적인 치료에 눈길이 가네요. 이 디스크 제거술,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원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누르고 있는 탈출된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서 자극을 회복시킴으로써 신경이 제 기능을 하게 해주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된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눌리고 있는 신경이 펴지면서 환자분의 증상도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스크 탈출이 가운데 쪽에 가까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뼈를 일부 조금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황색 인대도 같이 제거를 해서 신경을 살짝 옆으로 밀고 그 밑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이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수술 사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55세 남성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젊으세요. 예,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왼쪽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증상이 2주 전부터 있다라고 하셔서 네.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네. MRI를 찍어봤더니 3, 4번에 디스크 탈출이 크게 생겨서 왼쪽으로 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디스크 조각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수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 단순 통증이나 저림뿐만이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네.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이제 수술 영상을 같이 보실 건데요. 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 부분이 신경이고 살짝 제꼈더니 미색으로 보이는 큰 디스크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조심해서 이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꺼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커서 조심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딸려 있는 디스크 조각까지 다 끄집어내고 나서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신경이 다 펼쳐진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 디스크가 나온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촬영해서 본 건데요. 거의 한 8mm 정도 될 정도로 이 큰 덩어리가 나왔고, 네. 이 수술하고 나서 증상도 원래 힘이 약간 떨어지는 환자분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외래에서 뵀었을 때 근력도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이 됐었었고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되어서 2주 뒤에는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특징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한 30분 내외로 수술을 빨리 끝내면서도 기존의 수술과 동일한 근본적인 치료를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치료다. 이 네. 부분이 또 환자분들에게는 많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 사례 하나 더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45세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젊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 5번 왼쪽으로 해서 디스크 탈출이 되어 있고 신경근이 눌리는 환자분이었는데요. 주사나 도수 치료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시행을 해봤는데도 증상은 점점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엉치 통증과 허벅지 통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다라고 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해당 부위에 이제 까맣게 나와 있었던 네. 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다 사라져서 이제 파랗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신경근이 눌리지 않고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증상도 대부분 개선되어서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 없이 복귀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요, 이 환자분들이 좀 스스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디스크를 가지신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매우 있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아니면 좌우로 허리를 이렇게 심하게 비트는 운동을 할 때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앉거나 설 때에도 이 어깨와 목을 펴서 골반과 가급적이면 일자가 되도록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골반과 어깨 그다음에 이제 머리 뒤통수가 일자가 되도록 이게 어깨를 펴고 서셔서 이 허리의 전만 각도가 잘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누워서 하는 동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우면은 허리가 아파서 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높이가 많이 높지 않은 가볍게 이제 쓸 수 있는 베개를 이게 허리 밑에다가 받쳐서 이 전만 각도를 누워 있을 때도 유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모두 이 척추 전만 자세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경외과 전문의 김대환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척추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